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꿈을 꾸어야만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출을 1,000만 원 올릴 때는 1억을 올리는 분을, 제가 1억을 올릴 때는 10억을 올리는 분을,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는 성공과 실패는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거 갖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람들은 이 성공을 갈망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성공에 대한 요소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혹은 권력을 얻으면 혹은 명예를 얻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도달하면, 목표를 이루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저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뚜렷한 목표를 갖지 않고 그럭저럭 막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저는 성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는 돈도 많이 벌어야지, 대학 교수도 돼야지, 시골에 넓은 땅을 갖고 농사도 져야지, 영화배우가 돼야지, 뭐 이런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다양한 목표를 세웠는데 사실 제가 생각한 만큼 그 목표를 많이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사업을 잘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인맥을 갖고 있으니까, 또 돈을 벌었으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세웠던 목표에 대해서 많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미완의 그런 성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다 이루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저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꿈을 꾸어야만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예기치 않게 좀 이렇게 집이 가난한 이유로 굉장히 그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억울한 그런 핀잔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난과 무식을 내 대에서 끝내겠다라고 목표를 세웠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이 장사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열심히 양평 읍내에서 장사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 한다고 큰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인생 설계 계획표를 한번 세워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8년도에는 20살인데 89년에는 21살인데 90년도에는 22살인데 해갖고 60살까지 쫙 인생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40살 되기 전에 아버지가 파셨던 양평의 땅을 다시 다 사드려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고요. 제가 45살이 되면 제가 친구들 중에 가장 넓은 큰 평수의 아파트를 살아야지, 아파트도 가능하면 제일 꼭대기층에 살아야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웠죠. 그리고 5년에 한 권씩 책을 계속 써야지. 그래서 30살에, 35살에, 40살에, 45살에, 50살에 이렇게 해갖고 책을 써야겠다라고 목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파셨던 땅을 사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틈만 나면 그 땅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땅을 갖고 싶다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정말 그 땅들을 대부분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또 책을 쓰겠다고 목표를 세웠더니 정말 제가 지금까지 8권의 그런 책을 출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꿈을 꿔야만 저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중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굉장히 집중해야만 저는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오랫동안 그 일을 꾸준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큰 사업가들을 보면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초집중을 해서 큰 업적을 이루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영화배우가 되고자 엄청 애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만 가고 이렇게 스타 반열에 올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는 나한테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사업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면서 연기를 같이 병행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가 사업이 막 망겨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2019년 10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정확히 26일 동안 밤낮으로 연기 연습을 했어요. 1인극 모노드라마로요. 그래서 남들은 몇 달씩 1년씩 준비를 해도 1인극을 하기 힘든데 제가 단 26일 만에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갖고 2019년 11월 달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올렸어요. 그 공연이 끝나고선 엄청난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것은 뭐냐면 26일 동안 이렇게 밤낮으로 연기 연습을 해서 1인극을 준비했더니 극장에서 올릴 수가 있구나.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이름 이뤘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초집중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망겨진 연기를 하면서 한 10년 동안 망겨진 사업을 초집중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분들을 성공하는 걸 보면 정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하고자 하는 일에만 초집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에센셜리즘이라는 것인데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다 벗어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에만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분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거든요. 제가 아는 아주 사업을 크게 성공한 분은 아내가 엄청나게 그 싸움을 걸어와도 부부싸움을 절대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출근하면 일하기 싫고 짜증이 나니까 사업에 지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필요 없는 뻘술을 먹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에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필요 없는 괜히 시덕거리고 노는 그런 것들은 피한다 그러더라고요. 가급적. 왜냐하면 자기 하는 일에 초집중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그런 꿈을 꾸고 그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벗어난 일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초집중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려운 이자만 지금 15조 정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의. 그만큼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초집중을 해갖고 브랜드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감자가 찜한 코다리라는 이 중대형 평수의 이런 그 코다리 전문점을 하나 만들었고요. 하나는 제 이름을 따서 영서가라고 해서 국밥과 덮밥, 규동을 전문으로 파는 매장인데 이 매장은 사람을 쓰지 않고 1인이 혹은 2인이 운영하는 체제로 해서 모든 걸 다 IT화 만들고 CK 시스템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 갖고 와서 이 매장에서는 간단하게 조리만 해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해갖고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고 인력을 줄이고 IT화 시켜서 업무의 효율을 높인 거죠. 이 3개월 동안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집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서가는 3년 안에 반드시 500호점을 넘겨서 제가 1000호점까지 가는 그런 브랜드를 키우겠다라고 지금 생생하게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저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조선시대의 유학자 유성룡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사전령이에요. 이 단사전령이라는 건 뭐냐면 때때로
사랑과 무리를 떠나서 나만의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의 힘을 키운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한 시대였던 것처럼 아마 그 선조 때, 조선의 선조 때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었나 봐요. 그래서 유성룡 선생님은 때때로 사람들을 떠나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너저분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습니다. 제가 사는 양평은 저희 집 뒤에는 아주 깊은 계곡 산속이에요. 그래서 계곡에 가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생각을 한다든가, 밤이면 가서 이제 그 아무도 없을 때 계곡의 그 바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가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능하면 버리려고 노력을 항상 하는, 그래서 단사절령의 그런 그 철학을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런 다이어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에 저는 이제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다이어리를 펴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면서 그 스케줄을 갖다가 아침마다 보면서 움직이는 동선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날 일어날 일들, 누굴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해서 어떻게 이끌어갈까, 또 어떤 일을 한다면 어떻게 효율을 나타낼까 해서 아침마다 그것을 반드시 보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스케줄표 보고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옛날에 선비들이 군자들이 생각하기 좋은 세 곳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베개 위에서, 잠자기 전에 베개 위에서 생각하기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이런저런 생각하기 좋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말 위에서 말을 타고 가면서 생각하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에서 가장 생각하기 좋은 곳은 이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에서 라디오도 오디오도 잘 안 켭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데 방해가 돼서. 그래서 미팅하기 전에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동차에서 대부분 일을 정리하고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도 사실은 자동차 탈 때까지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탈 때서야 오늘 내가 이런 주제로 하는구나. 자동차 안에서 초집중해서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단사전령, 혼자의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다이어리 같은 거를 통해서 아침 저녁마다 보면서 움직이고, 또 세 번째는 이 자동차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몰두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번외의 얘기지만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은요, 저는 이게 포지션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미쳐서 공만 보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아의 지경. 생각 없이 그냥 하나만 막 보고, 공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골프를 칠 때도 남들 스코어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냥 저는 오직 초집중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정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일상에 배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요. 저 역시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먼저 스승을 만드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책의 한 꼭지가 10년 공부보다 하룻밤 스승과의 대화가 낫다라는 꼭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알고 싶어서 10년 동안 엄청나게 공부를 했는데 해답을 못 얻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더 크게 사업을 이루었거나 나보다 더 큰 생각의 폭을 갖고 있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룻밤 사이에 그 해답을 얻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시행착오를 누구나 겪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적게 겪는 것은
나보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30대 때 저보다 10살 많은 사람을 친구로 두려고 항상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10년을 빨리 살아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사업하고 나서는 제가 매출을 1,000만 원 올릴 때는 1억을 올리는 분을, 제가 1억을 올릴 때는 10억을 올리는 분을, 10억을 올릴 때는 100억을 올리는 분을, 100억을 매출 올릴 때는 1,000억을 올리는 그런 분들을 가까이 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분명히 저하고는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고 싶다면 나보다 먼저 사업의 길을 가신 분들, 인생을 살아간 분들한테 그런 스승을 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그런 스승을 많이 모실수록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스승과의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꼭 이렇게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책도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인터넷에서 AI처럼 아니면 그런 유튜브처럼 좋은 스승을 가까이 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꿈꾼다면 시행착오를 가능하면 적게 겪고 싶다라면 가까이 스승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썼던 책, 이 꼭지를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년 공부보다 하룻밤 스승과의 대화가 낫다.